현재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에서 급하게 나온 속보에 관해서 역시 기술의 일본이다 혹은 실전에 강하다, 현장에서의 경험은 다르다 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극찬하고 나온 까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본이 이와 관련한 문제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 알았는데 후생성 발표가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후생성 발표를 듣고 화를 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최근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가지 백신 접종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확보를 상당히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속도가 나지 않아 조바심을 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교토부 우지시 소재 우지토쿠 슈카이 병원은 당뇨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슐린용 주사기를 쓰면 화이자 백신 한 병으로 7회 접종이 가능하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인슐린용 주사기의 경우 내부의 약자가 거의 남지 않아 7회 접종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일본 전역에서 이를 활용해 충분히 접종 횟수를 늘리고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슐린용 주사기는 통상 피하 주사에 사용되므로 근육 주사에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면 바늘 길이가 절반 정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근육 주사로 투여합니다. 병원 측은 일본인의 경우 미국 유럽인보다 피하 지방이 얇아 인슐린용 주사기로 근육 주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병원은 초음파 검사로 피하 지방의 두께를 확인한 후 직원에 대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발표가 나자 일본 대중은 열광했는데요. 그간 일본 정부가 말로만 백신 접종을 신속히 한다고 했으나 백신 공급과 지원 문제가 속출하자 정치권의 문제가 일본 방역을 망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특수 주사기도 이미 투입되는 등 일본과 비교되어 일본 정부가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스가 내각은 고노다로 백신 담당상을 긴급 투입하고 도쿄올림픽 전에 집단 면역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하루에 겨우 백신을 맞는 사람들 숫자는 5,000명 내외, 아직까지도 5만 명을 넘지 못하는 더딘 속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일본 백신 접종 속도라면 인구 1억 명이 넘는 일본 전체를 접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26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주변 한국은 일주일도 안 되어 수십만 명이 이미 접종을 했지만 일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접종이 매우 느리다며 일부 국가의 접종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의 경우 특히 일본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매우 느려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도 예외는 없어서 접종이 느린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정통한 일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이 접종이 느린 것은 임상시험 승인이 느려서가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 우여곡절 끝에 승인이 났고 접종은 한국보다 10일가량 일본이 빠르게 시작되었지만 일본에서 접종이 느린 이유는 다름 아닌 전산 문제로 접종 인원을 제대로 파악과 집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백신 접종 대상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질병당국에서는 접종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안내 문자가 가고 접종 거부 시에는 접종 순서가 가장 뒤로 밀려나는 등 전산 시스템을 갖춰서 전 국민이 물샐 틈 없이 접종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백신 접종을 총괄하는 후생성의 이러한 접종 관련한 시스템이 지자체와 일괄되지 않았고 접종 관련한 쿠폰도 우편으로 보내서 접종자들이 보건소에 오면 수기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날로그로 진행되는 상황에 가까워서 접종이 느려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접종을 해도 전산이 없으니 알아차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시스템이 없다는 게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일본 소식통은 당연하다고 잘라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지자체 시스템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백신의 경우 선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전국민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일본에서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백신 문제가 등장하면 아무 대책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한국 주민등록과 같은 마이넘버 카드는 등록률이 겨우 20% 안팎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결국 이번 백신 접종 지원 문제는 지자체별로 제각각 모두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백신을 얼마나 맞았나 하는 통계도 전산이 아니라 보건소나 병원별로 수기장부에 기록된 숫자를 모아서 팩스로 후생성에 보내 통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IT 시대에 말이 되냐고 반문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인공지능이나 첨단 기술 등 꽤나 앞서 있는 분야도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엄연한 현실이라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본 정부의 부서 간에 승인이 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적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가 내각은 긴급하게 400억 원의 백신 통합 시스템 준비에 나섰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지자체 간 승인이나 후생성 간 조율의 어려움 등으로 하세월이 걸리는 상황이 연출되어 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절망적인 소식만 계속되던 차에
인슐린 주사로 7회를 접종 가능하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오랜만에 일본 네티즌들은 희망적이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진짜다 라며 반색했던 것입니다. 고노다로 백신 담당 장관도 좋은 시도였다, 이런 것이 백신 접종 시기를 앞당긴다 라며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난 하루가 지나자마자 일본 국민들은 다시 한번 실망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일단 백신 접종을 총괄하는 후생성이 이런 식으로는 백신 접종이 안 된다며 승인을 거부한 것입니다. 일본 후생성은 인슐린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검증도 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방법은 안전한지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증하는데 최소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역시 또 한 번 반복되는 승인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분노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백날 현장에서 좋은 방법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알려주더라도 일본 정부가 모두 망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물론 후생성이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실제 근육주사가 아닌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백신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며 단순히 일본은 피하지방이 얇다라고 주장하는데 사람마다 모두 피하지방 두께가 다른데다가 그때그때마다 피하지방을 측정한다고 해도 그보다는 확실한 근육주사를 쓰는 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중요한 백신 접종에 미봉책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우려된다는 것이죠. 반면 한국에서는 일본과는 정반대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고 있어 비교가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주사기는 개발이 되어 양산이 상당히 진행된 공급 대기 상태였으며 백신 접종 당국은 공문을 보내서 해당 주사기를 초도 물량에 공급된 백신에 모두 적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비롯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장소에서 잔여 백신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관해서 한국은 앞서 LDS 주사기를 준비했고 일본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결국 이렇게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상황이 오면서 사실상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기로 하면서도 해외 입국자를 받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는 판단 아래 자국민만으로 올림픽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달까지 도쿄올림픽에 해외 관광객을 받을 것인가를 최종 결정한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나 마나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든 강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핸드볼 대표팀 등 일부 올림픽 대표팀도 예선전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간 선수들이 고생한 노고 때문이라도 올림픽은 치러지되 다만 무관중이나 일본 국민만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집단 면역을 통해서 전 세계의 관광객을 결집해 보겠다는 의지는 한풀 꺾인 셈입니다. 또한 여전히 전 세계의 대부분 나라에 백신이 공급이 안 됐고 브라질의 경우 사상 최대 사망자가 나오고 있으며 이스라엘이나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 이후에 나태해져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입국되는 것은 모두가 위험해지며 방역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 국민들의 60%는 여전히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고 대답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 당국은 애초에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결국에는 일본 내의 고질적인 아날로그 행정과 전산, 유럽발 백신 공급 문제로 올림픽에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9일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갑자기 대지진에 대한 경고에 총출동했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곧 대지진이 다가온다, 대비해야 한다 라는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애둘러서 표현하던 언론들이 9일 오후부터 대지진이 당장 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비상식량 등 방제 물품을 즉시 점검하고 대피로 및 장소를 미리 확인해라 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당장 엄청난 거대 지진이 몰아칠 것 같은 전야의 긴박함이 느껴집니다. 프램프씨는 그동안 뉴질랜드 앞바다의 대지진 3회 연속 발생 영상과 가고시마현 스와노세 섬의 화산 폭발이 불의 고리에 도화선이 되었다는 영상까지 긴박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서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일본 내부의 대지진의 공포와 대책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시작은 9일 오후에 있었던 일본 정부의 공식 기관인 지진조사위원회의 충격적인 기자회견부터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작심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동안 뉴질랜드 앞바다 대지진과 가고시마현 스와노세 섬 화산 폭발로 언론에서 조심스럽게 경고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노골적이고 확실한 경고를 밝힌 것입니다. 히라타 위원장은 일본 종말을 앞두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강력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피해야 한다 라는 강도 센 발표문에 일본 전역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히라타 위원장은 앞으로 큰 규모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일본에 사는 이상은 이 거대 지진을 피할 수가 없다. 평소에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 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의 지진 발생 횟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해저에서 지각 변동이 계속되고 있다.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13일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을 언급하면서 일본 열도의 지각 변동은 10년 전 3월 11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남해 트로프와 쿠릴 해구 트로프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해구형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동북 지역뿐 아니라 일본 열도에 살고 있는 모두 조심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진조사위원회는 앞으로 장기간 여진이 발생한 영역과 내륙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 강한 흔들림과 높은 쓰나미에 치여서 죽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까지 발표했습니다. 공식 기관의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절박한 호소문이었습니다. 지진조사위원회의 충격적인 기자회견 이후에 일본 전역의 방송들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대지진을 경고합니다. 후쿠시마 방송은 9일 밤 기억합니까?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심하지 말라는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냅니다. 계속되는 지진이 있을 때마다 경험을 기억해서 다음에는 잘 대피하자고 다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대지진이 곧 있을 수 있다고 항상 염두에 두고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미야자키 방송은 9일 남해 트로프 거대 지진에도 대비하고 있는 미야자키현이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남해 트로프 거대 지진에도 대비해야 한다. 라면서 해일 대피 시설과 대피로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 방법 및 대피 장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식량과 음료수 등 비상 물품의 비축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타 니온 방송은 9일 밤에 대지진과 해일 대책, 당신은 괜찮나? 라는 직접적인 경고의 방송을 했습니다. 8일부터 지진 대비 방송을 전하고 있던 기타 니온 방송은 최소 9명 조끼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또 일본 기상협회도 9일 현실에서 눈을 떼지 말고 항상 대지진에 대비하자 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기상협회는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때에도 비난 행동을 제지했던 상태 편견이 사고를 키웠다고 상기시킵니다. 여기까지는 해일이 오지 않는다며 옥상과 산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해일로 사망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상황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재해는 잊을만 할 때 다시 온다고 하지만 이제는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 눈을 떼지 말고 즉시 자신의 신변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라고 경고합니다. 모든 표현이 마지막 경고처럼 절박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오늘 아침 거대한 지진을 수도권은 왜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 열도를 둘러싼 지각과 주요 진원 지역을 도표로 보여주면서 수도 직하 지진과 남해 트로프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라고 전제하는 기사입니다. 지난 2월 13일에 발생한 후쿠시마현 지진은 앞으로 다가올 대지진의 데자뷰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도 지금처럼 몇 차례의 지진이 있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곧 발생할 지진도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 9.0 이상으로 짐작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곧 발생할 거대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뛰어넘는 수도권을 강타하는 거대 지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자가 2만 3천 명, 경제 피해가 95조엔, 약 996조 원에 이르렀다면 곧 발생할 거대 지진은 피해자가 최대 32만 명에 피해 금액이 220조엔, 약 2,307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진조사위원회가 경고했듯이 지진재해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가 충격적인 기자회견으로 경고할 정도로 일본 전역에서 화산 폭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고시마현은 동일본 대지진의 시작이 될 정도로 불의 고리의 도화선에 해당이 되는데 스와노세 섬의 화산 폭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한 가고시마현 스와노세 섬의 화산 폭발이 오늘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6일부터 본격적으로 폭발했는데 갈수록 폭발적인 분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연기는 1200m 높이까지 올라갔고 인근 지역에 화산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고시마현에 있는 또 다른 화산섬인 사쿠라지마 섬도 9일 밤에 폭발했습니다. 분화가 폭발하면서 연기가 2700m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큰 화산재가 산의 육부 능선 부근까지 굴러떨어졌습니다. 현재 연기는 동쪽 가고시마현 가노야시 방향으로 흐르고 10일 오전 4시까지 다량의 화산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고시마현의 사츠마 지방을 진원지로 하는 진도 2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지진의 규모는 M3.1로 추정됩니다. 일본에서 불의 고리의 도화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고시마현에서의 화산 폭발에 이어서 지진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고시마현의 스와노세 섬에서 발생한 남쪽 열도의 화산이 이제는 북쪽 삿포로 우스산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기상대에 따르면 우수산에서 9일 오전 9시부터 화산 지진이 19회 발생했습니다. 기상대는 관광이나 작업 등으로 우수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앞으로의 정보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모든 퍼즐이 맞추어졌다고 썸네일을 쓴 것처럼 일본 정부도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자제하다가 이제는 결국 직접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